72세 개그맨 이용식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용식은 한국의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으로 198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해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유머 한 번지와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끌며 개성 넘치는 외모와 독특한 유머 스타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가족과 팬들의 걱정이 더욱 컸습니다. 이용식은 1975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우리나라 개그맨 중 최초로 공채를 통해 데뷔한 사례가 바로 이용식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개그맨들은 주로 유랑극단이나 연극 배우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구봉서 선생님도 아코디언 연주자로 활동하다가 개그맨으로 발탁된 경우였습니다. MBC는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젊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1975년에 개그맨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TBC, MBC 등 여러 방송사에서 탤런트 공채는 있었지만 개그맨 공채는 MBC가 처음이었습니다. 공채 심사위원으로는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등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들이 참여했으며 약 1,400명이 지원해 11명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용식이었습니다. 선발된 11명 중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인 인물은 이용식이 유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용식이 원래 통기타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1971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가수로 데뷔했으며 이듬해에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1975년 우연한 기회로 개그맨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경양식집에서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서유석, 양희은, 4월과 5월의 백순진, 이수만 등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였는데요. 1972년에는 청평에서 열린 통기타 페스티벌에 친구들과 함께 참가해 2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기타를 들고 시작했지만 그의 유머 감각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구봉서라고 불릴 만큼 입담이 좋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용식에게 개그맨으로의 길은 뜻밖의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전원일기에서 용의 역을 맡았던 박은수와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박은수가 이용식을 대신해 MBC 공채 지원서를 제출했고 이용식은 급히 친구의 양복을 빌려 입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는 단계별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하며 최종 면접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뷔 직후 곧바로 군대에 입대해야 했던 탓에 활동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한 이용식은 문선대에 배치되며 군대 안팎에서 공연을 이어나갔습니다. 덕분에 입대 전 하던 일을 군대에서도 계속할 수 있었고 36개월 동안 오히려 실력을 더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대 후 다시 MBC로 복귀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뽀뽀뽀였습니다. 뽀뽀뽀는 당시 새롭게 시작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담당 PD는 원조 뽀미 언니 왕영은 뽀병이 김병조, 뽀식이 이용식을 불러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이 처음 생겼으니 잘 부탁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용식은 무려 19년간 뽀뽀뽀에 고정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뽀뽀뽀는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초등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에 지각하거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준 아빠들이 출근까지 늦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프로그램 방송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없느냐는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가 MBC에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기를 누리던 시기에도 불행은 이용식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2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보름 만에 이용식은 심근경색을 앓게 되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아버지를 잃었던 그는 이 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에 대해 워낙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이용식이 의사보다 심근경색에 대해 더 잘 안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심근경색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주먹을 꽉 쥔 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수술이 진행되던 중
문틈 사이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 6살 딸 수민이의 모습을 본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순 없다. 반드시 살아서 이 병원을 나가겠다. 고 다짐했고 결국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용식은 딸 수민이와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픈 가족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용식 부부는 결혼 8년 만인 1991년에 어렵게 딸 수민이를 얻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까지 고민하던 시기에 찾아온 아이라 더욱 애틋했다고 합니다. 이용식의 아픈 가족사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용식의 아버지는 북파 공작원이었습니다. 당시 군용 배에 기름을 배급하던 중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진남포에서 새 벼루를 타고 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채 월남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월남한 뒤 이용식의 어머니와 형은 북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나무로 뾰족하게 깎은 가시로 손톱 밑을 찌르는 고문을 받으며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추궁받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국군에 북진 당시 아버지는 가족을 찾아 인천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막내 아들 이용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픈 가족사로 인해 이용식은 아내와 딸을 더욱 애틋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식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남쪽으로 간다고 가족들에게 알렸다면 우리 가족은 인민재판에 넘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몰라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몰랐기 때문이었고 만약 알고 있었다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용식이 지금도 가슴 아파하며 잊지 못하는 순간 중 하나는 이주일의 사망 소식입니다. 이용식은 이주일과 각별한 친분을 자랑했으며 서로의 집에 초대받을 정도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이주일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연예계에 복귀하며 진행했던 이주일의 코미디쇼에서도 이용식은 핵심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방송의 최고 인기 코너였던 서울 오기에서 이주일, 김형곤, 방실이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1980년대식 꽁트 코미디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주일의 장례식 당일 추도사를 하며 이용식은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KBS의 심야 스탠딩 코미디 프로그램 폭소클럽에 출연해 이주일을 기리는 헌정 개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주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인기와 부를 얻은 분이었지만 아들의 죽음이라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주일을 떠나보낸 뒤 이용식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고혈압성 망막병증, 심근경색으로 3차례의 스텐트 시술, 뇌혈관 협착증, 뇌경색 등을 겪으며 종합병원에 가까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약 15kg의 체중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딸 이수민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건강 관리에 무관심했던 이용식은 손주의 소식을 듣고 반드시 이 아이가 성장해 결혼하는 것까지는 보고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성별이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우리가 원하던 대로 됐다. 나에게도 이런 행복이 생기다니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녀를 위해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용식. 그가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